자, 이번 시간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설치 기준 한번 볼까요? 자, 단열재 설치의 바닥을 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를 방열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해야 된다.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래요. 맞아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단열층이요. 단열층은 요게 지금 단열층이죠. 그 위에 지금 요걸 깔았단 말이에요. 가열 코일을. 그 위에 일정한 두께로 제가 모르타르를 이렇게 깔고, 자, 마감재를 깔았어. 그러면 이제, 자, 잠깐 보자고요. 단열재 설치는, 자, 방열관과, 자, 바탕층, 여기가 바탕층이 되는 거죠. 사이에 설치한다.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열 관리 조항입니다. 자, 여러분 열 관리 조항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열에 이동되는 것을 막는 힘이죠. 열 이동을 막는 힘, 이게 여러분 열 관류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온수배관 하부와 슬라브 사이에 설치하는 구성재료 열 저항 합계는 다음과 같다. 자, 기억번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 관류 저항의 60% 이상. 자, 니은번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총 열 관류 저항의 70% 이상.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 기억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열 관류 저항이 자, 총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자, 총 열 관류 저항의 몇 프로 이상? 60% 이상. 자, 니은번은 자, 최하층 바닥이죠. 바닥입니다. 바닥일 때는 여러분 열 관류 저항이 얼마라고요? 70%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열 이동을 막는 힘이 크다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단열 성능이 진짜 잘 봐요. 요거 자, 열 이동을 막는 힘이 얘기는요, 막는 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니까 단열 성능은 그래요. 요게 좋은 거죠. 해석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을 텐데. 자, 이거 막는 힘이 여러분 작으니까 열이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 성능은 이게 나쁜 거라고. 자, 그러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네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있어. 각 층의 바닥판이야. 그럼 여기가 1층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1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열의 단열 성능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이게 단열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층은 그 열 관류 저항값이 어때요? 7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중간층이 되니까 외계 접합 면적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층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면 된다고요? 60% 이상이면 된다고요. 아셨죠? 저거 바꿔낸다? 바꿔내면 아무 생각이 없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바뀌어도 여러분 절대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바뀌지 않도록.
자, 세 번째 단열층.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방수 처리. 자, 방수가 되어야 되는 얘기는 여러분 사실 여기는 여러분 방수층이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얘들은 처음부터 방수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방수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난방 코일이 터지면 밑에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1층은 해야 되는 거야. 왜요? 물이 습기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바탕층이 지면이잖아. 땅이잖아. 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 대부분 여러분 1층이 되는 거죠.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의 높이 10cm 이상의 방수 처리를 하고,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 지일면이야. 자, 지일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슬라브가 있으면 어디요? 자, 요면 그 다음에 요 면은 방수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 방수되는데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 얼마 이상? 자, 10cm 이상은 여러분 방수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열재 윗부분에는 방습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 방습이죠. 방수가 아니라. 아셨죠? 단열재 윗면. 여러분 단열재는 여러분 물을 빨아먹으면 단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배관입니다. 자, 가열 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배관층은 단열층 또는 체험층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고, 자,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과거에는 여러분 이 간격이 보통 200에서 300mm 정도 하라고 나왔었어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자, 마감층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위에를 미장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감층은 수평되도록 설치하고 바닥 균열 방지에 충분히 양생 마감재의 뒤틀미나 변형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자, 이게 여러분 가장 자,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보일러가 나와요. 여러분 보일러는 온수를 만드는 설비, 기계 설비가 여러분 보일러입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온수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일러의 마력인데 뭐 이건 정의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번 보일러의 마력은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기계를 말하며, 자, 보일러의 1마력입니다. 여기도 마력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자, 1마력은 1시간에 100도씨물 자 10.65kg을 전부 증기로 없애버려요. 그게 보일러 1마력입니다.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 좀 볼까요? 자, 종류입니다. 자, 종류에서 여러분 먼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자,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주철재로 만든 주철재 보일러가 있고, 또는 여러분 철판, 강판으로 만들어서 강판재 보일러가 있어요. 자, 주철재 보일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강판재 보일러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이평 보일러도 나오고, 자, 노통 연관식 보일러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도 있고, 또 관류식 보일러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자, 이거 말고 여러분 더 많아요. 아셨죠? 보일러는 여러분 주철재 보일러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노통 연관식 보일러 배울 거고, 수관식 보일러 배울 거고, 관류식 보일러 배울 거예요. 아셨죠? 총 몇 가지? 4가지 정도만 꼭 잘 좀 봐주십시오. 아셨죠? 나머지 나오는 것은 자,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주철재 보일러를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철재 보일러입니다.
여러분 주철은 어떤 형태요? 주물 형태로 제작되는 거죠. 자, 이게 개념이야. 그럼 얘는요. 자, 복잡한 형태는 제작이 불가하죠. 자, 그러면 주철제 보일러도 분명히 내부는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철제는요. 자, 복잡한 형태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제작하냐면 섹션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별로 부품화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품화로 제작됩니다. 부품화 시켜요. 섹션. 조립을 하죠. 자,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개념이 우리 한번 배웠던 개념이 있어요. 주철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얘기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주철은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녹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 자, 수명이 길다, 크다. 이런 표현도 쓰겠죠. 두 번째. 자, 얘는 여러분 지금 부품화로 제작된다고 그랬죠? 부품화. 섹션입니다. 제작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제작이에요. 여러분 부품화로 제작되면 좋은 점이 있다. 여러분 보일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자, 그러면 이게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을 건데 대부분 이 보일러실이 지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 보일러를 이제 가지고 들어갔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요? 여러분 설치할 때는 여러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도 수명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존재하는 기간에 두세 번은 분명히 이걸 다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얘는 이 부품화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반출이 굉장히 쉬워요. 부품화되어 있으면. 자, 또 부품화되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용량이 증감이 굉장히 또 쉬워요. 근데 부품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또 뭐가 문제야? 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접합 부위가 많아지는 거죠. 접합 또는 이음 부위가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접합 부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문제냐면 누수 우려도 큰 거죠. 그러면 이 보일러를 여러분 고압용으로 써야 될까요? 저압용으로 써야 될까요? 저압용이야. 이 보일러는 여러분 고압용으로 쓸 수 없어요. 왜요? 이음 부위가 잘못되면 거기서 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압용 보일러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 온수용으로도 쓰고 증기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주철제 온수 보일러가 있고 주철제 증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때 사용 압력입니다. 자, 이럴 때는 0.1 메가파스칼 이하에 많이 쓰고
얘는요, 증기는 아니 0.3이에요. 자, 증기가 0.1 MPa 이하에만 있습니다. 잘 봐요. 왜 온수는 0.3까지 쓰고 자, 증기는 0.1 이하로 써야 되는지. 여러분, 증기는 여러분 세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야 돼. 그렇지만 온수는 조금 압력이 세도 여러분 터지지는 않죠. 조금 세면 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수가 안전하니까 조금 높여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지만요, 이 주철제 보일러는 여러분 얘는 가장 큰 문제는 저 부동팽창이 생겨요. 부동팽창. 자,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가마솥에다가 여러분 가마솥 있죠? 자, 이 가마솥에다가 자, 불을 지피면 꼭 여기다 물이라도 붓고 여러분 밑에 아궁이에 불 뗐다고요. 그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 얘가 일부분이 열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열이 많이 전달이 안 되면 여기하고 얘가 늘어나는 신축팽창이 달라지니까 쩍 갈라져 버려요. 그럼 물이라도 넣어야 여러분 열의 이동이 여러분 골고루 분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열이 많이 닿는 부분과 열이 안 닿는 부분이 신축팽창이 달라져서 그게 부동팽창이라고 하셨죠. 이래서 여러분 균열이 간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여러분 이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철제 보일러는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강판제 보일러로 갑니다. 강판제 보일러. 자, 강판제 보일러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였어요? 노통, 그다음에 수관, 연관. 여러분 요 노통, 연관, 요 수관을 먼저 알고 가면 얘기가 쉬워져요. 근데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자, 우리 교재 뭐 이평은 여러분 큰 의미 없어요. 이평이 뭔 뜻이에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기본적인 보일러는 여러분 이렇게 눕혀져 있어. 물통이. 아셨죠? 근데 얘는 서 있어. 여러분 집에 가스 보일러가 전부 다 서 있죠? 이평 보일러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데 단독주택 하면 가스 보일러 말고 기름 보일러 보면 다 서 있죠? 그래서 이평이야. 별거 없어. 그래서 설치 면적이 작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노통 연관식 먼저 갈 거예요. 아셨죠? 자,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강판제 보일러에서 그 종류에서 첫 번째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봐야 될 게 노통이야. 자, 연관이고 그다음에 수관이고. 자, 노통이란 말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로가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릇 로자야. 자, 아셨죠? 근데 우리 뭐 화로라고 들어봤어요? 화로가 뭐예요? 그렇죠? 불 담는 그릇이 직역하면 불 담는 그릇이죠? 화로. 사실 여러분 화로도 일본 애들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옛날에 여러분 일본 애들이 화로를 많이 썼어요. 화로. 자, 우리는 그 비슷한 걸로 많이 쓴다고요. 겨울에 난방할 게 없으니까 일본 애들은 여러분 화로 같은 걸로 난방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 불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꼬치 갖다 구워 이렇게 구워 먹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꼬치 문화가 발전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자, 문제는 그럼 노통은 뭔 뜻이에요? 결론 여러분 불통이죠. 이게 불통이 직역하면 불통이라고. 여러분 얘는요 이렇게 큰 통이 있어. 이 통이 노통인데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불이 점화가 이루어져. 그러면 이 주변이 여러분 어때요? 뜨겁겠죠? 그럼 이 주변 뒤에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물에 열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뭐예요? 불통이지. 직역을 하면. 이해되셨어요? 불그릇, 불그릇. 자, 그러면 연관인데, 자. 이 사이로 여러분 폐가스나 또 연기가 지나가. 그럼 이 관 이름이 뭐예요? 연관. 그래서 연관이라고. 가스나 폐가스가 지나가면 이 관 이름이 뭐라고요? 연관. 그러면 이 안으로 여러분 물이 지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쟤는 어떻게 생겨갖고 뭐 하는 용도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노통 연관식은요. 원래 노통 연관식부터 시작된 보일러는 아닙니다. 원래 노통 보일러부터 시작돼요. 원래 노통 보일러예요. 자, 이렇게 큰 물통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노통이 있어. 그래서 점화가 확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로 여러분 뭐 굴뚝을 만들었고 이제 폐가스를 빼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찬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뜨거워지니까 열을 어때요? 전달시키겠지. 이렇게 만드는 보일러가 여러분 뭐예요? 노통 보일러예요. 노통 보일러라고 하셨죠? 얘는 왜 연관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요? 연관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보일러가 여러분 나쁜 보일러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요 굴뚝으로 여러분 폐가스가 지나가면서 열이 빠져나가. 그 열이 좀 아까워. 그래서 이걸 여러분 계량합니다. 아셨죠? 이걸 계량한 보일러가 바로 노통 연관식 보일러예요. 또는 연관 보일러. 식자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노통을 만들어. 그런데 요 사이다 아주 작은 연관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점화가 확 이루어집니다. 노통에서. 이때 여러분 이 폐가스를 갖다가 요 관에 연결시켜줘. 그래서 얘가 순환을 하면서 자, 물을 데피면서 나중에는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통 있고 연관 있죠. 연기가 지나가는 관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통 보일러보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물도 좀 더 빨리 끓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열 효율도 좋을 거고. 대신에 뭐가 문제일까요? 비싸겠네. 그쵸? 비싸요, 안 비싸요? 당연히 비싸. 근데요, 수명이 더 짧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수명이 짧아. 왜 짧을까요? 용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사갖고 가장 먼저 부식되는 데가 어디예요?
배기통, 자동차 배기통. 배기통이 뭐가 지나가요? 폐가스가 지나가잖아, 연기가. 그때 보면 부식이 빨라지는 거지. 이 내용 여러분 여기 다 들어가.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노통형관식. 자, 설치가 간단해서 증기, 고온수 배출이 가능하다. 여러분 여러분 얘는 설치가 간단하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 조립식이 아니야. 여러분 완성품으로 설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완성품으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얘는요 반입 반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반입 반출이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보일러는 여러분 이게 어차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못 나가니까 잘라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새 보일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요즘은 저 보일러가 없어. 여러분 과거에 아파트에서 중앙 난방식, 중앙 급탕식 있는 가면요 보일러실에 별도로 있어. 보일러실이 있다니까. 지하 주차장 가면 그 옆에 있어요. 거기 가면요 요 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물통이 크냐면 이게 어마어마해. 갖고 요 안에 여러분 물이 들어있다고 하셨죠? 이걸로 전부 다 난방, 급탕 다 해준다고. 이걸로. 그러면 얘는 통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큰 보일러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그렇게 크게 만드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 보일러가 문 못 들어, 통과를 못 해요. 그럼 분해해서 돼요, 못 해요? 완성품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게 사실 설치만 간단한 거지 반입 반출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슬라브를 이만큼 잘라야 돼. 슬라브를 자른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요 여러분 처음에도 들어갈 때 슬라브를 이만큼을 타설을 안 해요. 그래서 설비 쪽에서 항상 건축이 설비 쪽한테 야 니네 보일러 언제 들어가냐, 언제 온대. 그럼 그때까지 또 안 와. 언제 오는데 확 막아버린다. 응? 슬라브 타설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남겨놓은 거. 근데 사실 그러지도 못해. 어차피 보일러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게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조율을 막 해야 돼. 이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는 여러분 예열 시간이 길다고 나오죠? 길다. 자, 예열 시간이 긴 건 사실 노통 보일러보다는 예열 시간이 빨라요. 근데 어떤 거보다는 기냐면 여러분 수간식 보일러보다는요 보다 여러분 길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물통이 크다고 작다고요? 자, 긴 이유가 여러분 물통이 굉장히 크다고요. 물통이 크니까 그만큼 여러분 오래 끓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통이 크다는 말 뜻이 또 의미가 있어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중에 보유 수량이 많다는 얘기죠. 자, 보유 수량이 많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갑자기 물을 많이 써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부하 변동에 거기 맨 밑에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이 안전하다고 나왔죠. 부하 변동이 부하가 뭐예요? 그렇죠. 아니요, 사용 또는 사용량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갑자기 사용이 변동이 많아져도 이게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 얘는요. 자, 수명이 짧죠?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 때문에요?
연관 때문에 그렇죠. 자, 부식이 빨라서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압력이 보통 0.7에서 1 메가파스칼 자 미만에 많이 사용돼요. 사용 압력이 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관식 좀 보자고요. 수관식 보일러. 자, 수관식 보일러 여러분 여기가 증기가 거쳐가는 증기통이 있고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물통이 있어요. 물통. 자, 어떤 때는 수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에 여러분 아주 가느다란 수관이 연결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많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점화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파이어. 그러면 여기에 직접 여기 불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열이 닿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기서 펌프로 밀어준다고요. 자, 그러면 물이 올라가면서 물의 양은 작은데 열을 받아들이는 면적은 굉장히 많아. 관이 기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펌프가 물을 밀어. 자, 그럼 물이 쭉 올라가면서 벌써 중간 되면 벌써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왜? 관이 크지 않다고 그랬죠? 크지 않은데 여러분 물은 적은데 열을 빨아들이는 면적은 많기 때문에 금세 뭐가 만드는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얘는 대부분 얘는 여러분 고온수나 수증기를 만드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얘는 예열 시간이 가장 짧은 보예요. 자, 그래서 자 얘는요 열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예열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내가 뭘 만드는데 좋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주로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주로 증기다 보니까 여러분 얘는 주로 보유 수량은요 작아요. 자, 보유 수량이 작다 보니까 자 얘는 저장했다가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쓸지 안 쓸지 보니까 무조건 보내주고 보는 그런 형태가 보일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죠. 되는 곳에 적당한 보일러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역난방 얼만큼 쓸지 모르니까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장에서 여러분 공장은 열을 상당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과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여러분 과자 튀김을 하려면 여러분 열이 필요한 거죠. 열이 계속 생산하는 동안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필요하니까 보내주고 보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여러분 스케일 발생에 주의해야 돼요. 즉 여러분 얘는 수처리에 주의해야 된다는 표현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스케일 발생이 잘 생겨요.
자, 왜 수철에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 스케일은 여러분 수도 찬물보다는 여러분 뜨거운 쪽에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우리 다래미 중에 스팀 다래미 그 나오는 구멍 보면 하얗게 여러분 그 석회 같은 게 껴있죠. 그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얘는 주로 여러분 뭘 만들어요? 증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뜨거우니까 요게 여러분 관은 작은데 자 뜨거우니까 여러분 막힐 염려가 많다고요. 어디서 하나 막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처리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경수 써야 돼 말아야 돼요. 쓰면 안 되는 거죠. 연수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요 고압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셨죠? 사용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 1메가파스칼 이상의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요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자 지역 난방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이죠. 이게 수관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일러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관류식. 여러분 관을 따라서 흐를 유자에 하셨죠? 관을 따라서 흘러가는 보일러가 여러분 관류식 보일러야. 자 그런데 이 관을 따라서 흘러간다고 그랬죠? 몇 개냐면 한 개 관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 관. 그래서 여러분 한 개 관으로 얘가 이렇게 됐다가 여러분 물이 공급됩니다. 아셨죠? 자 물이 공급돼. 그래서 자 밑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일러 가열을 하면 여기서 여러분 뜨거워지면서 나중에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요? 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예열 시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열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얘는 소용량일까요? 대용량 보일러일까요? 소용량. 소규모에 사용되는 보일러예요. 자, 얘는 여러분 온수용 보일러일까요? 증기용 보일러일까요? 증기용 보일러예요. 자,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관류식 보일러. 소음 발생에 유의해야 된다. 왜 소음이 생기냐? 증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어디서 쓰는지는 안다. 찐빵집. 여러분 왜 우리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막 찐빵, 만두 막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죠? 자 겨울 되면 여러분 길거리에 일부러 막 거기 연기 보락보락 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출출하면 같이 한 판 먹고 가잖아. 자 그런데 저 만두 하나 주세요. 아니면 뭐 찐빵 한 뭐 1인분 주세요. 그러면 혹시 오래 기다려요? 아니면 바로 해줘요? 바로 해줘. 왜 오래 하면 그냥 가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그렇게 열이 빨라요. 열이 빨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금세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수증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소리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이 봐도 푸 하는 소리. 자 그래서 여러분 물의 처리가 복잡한 편이다. 여러분 물의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드럼이 없어서 물 처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드럼이 뭔데요? 여러분 여기는 드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통이란 말이야. 물통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보관용이 아니란 얘기죠. 바로바로 보내주는 거야. 여기서 물 처리가 얘도 여러분 스케일 발생이 잘 생기는 편이겠죠. 그게 중요하란 얘기지. 드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왜 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관이 이제 스케일로 막혀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누수등이 적고 효율은 좋은 편. 자, 그다음에 가동 시간이 짧고 가동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예열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빠르는 거죠. 수증기가 빨리 만들어진다고요. 자, 스케일 처리에 유의해야 된다. 그 얘기가 여러분 두 번째 물의 처리가 이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리 보일러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 길거리에서 파는 호빵이나 뭐 찐빵이나 만두집에서 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관류가 뭔 뜻이지? 수관이 뭔 뜻이지? 노통하고 연관이 뭔 뜻인지 그걸 몰라버리면 얘는 힘들어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걸 먼저 알고 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 먼저 노통, 연관, 수관이 뭔 뜻인지 먼저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자, 보일러의 용량 산정이에요. 보일러의 용량 산정이 있죠? 자, 저건 또 뭔 얘기냐? 보일러의 용량 산정은 다른 거 없어요. 자,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에 상용 출력이 있고 자, 보일러에 전격 출력이 있어요. 자, 보는 상용이란 뭔 뜻이에요? 상용. 평상시 사용한다는 얘기가 상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보일러를 쓰는 목적 첫 번째. 자, 난방하기 위해서 난방 부하. 그다음에 자, 온수 만들기 위해서 급탕 부하. 근데 이걸 여러분 뭘로 보내요? 배관으로 통해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배관에 열 손실까지 합친 게 여러분 보일러의 상용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격 출력은 자, 난방부와 급탕부와 자, 배관의 열 손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상용 출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에다가 더 할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얘는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열까지 합쳐줘야 되는 거죠. 합친 걸 여러분 전격 출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니까 정미 출력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여러분 보일러의 정미 출력, 여러분 정미 출력은 딱 두 가지예요.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예요. 이 두 가지가 정미 출력입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방열기는 여러분 큰 의미는 없는데 자,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방열기의 표시 방법이 있죠. 자, 방열결은 표시할 때는 이렇게 원을 쓰고 여러분 이걸 3등분해요. 3등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여러분 숫자가 써 있죠. 우리 교재 자, 16이라고 써 있네. 자, 이건 뭐냐면 맨 위에 건 여러분 절수예요. 절수. 여러분 방열기 왜 이렇게 보잖아요. 방열기 이렇게 있어.
여러분 요거 붙였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쳐서 이게 몇 개 해야 돼요? 16개 해야 돼. 이걸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영문 뭐라고요? 섹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섹션 수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3이라고 있지만 요게 여러분 이 3을 갖다가 저걸 로마자로 가죠. 로마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3이라고 쓸 수도 있죠. 이걸 여러분 우리 아라비아 자가 있어요. 자, 로마자로 쓰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둥 주자를 써서 주형이라고 합니다. 자, 주형은 주형인데 여러분 몇 개요? 그렇죠. 3주형 방열기 이렇게 주형이라고 표현해요. 자, 얘도 여러분 아라비아자로 쓰잖아요. 3세주형이라고 표현해요. 요 세자가 가늘 세자를 쓰는 거야. 아셨죠? 뭐라고요? 가늘 세자. 요 가늘 세자를 써. 여러분 세발낙지가 발이 3개가 아니죠? 가늘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거예요. 그 뜻이야. 그 세자라고요. 자, 그래서 보실래요? 요 폭이 여기서 요 폭이 좀 넓적하면 주형이고 요 폭이 얇으면 세주형이야. 근데 왜 3이야?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물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여러분 3가지가 여러분 지나간다고 해서 3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는 저 600은요. 저 높이를 얘기해요. 단위는 밀리미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여러분 얼마예요? 600mm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방열기에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을 거고 나오는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건 이입 광경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는 유출 광경이 되는 거죠.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저처럼 A, B 안 써요. 이제 아셨죠? A자, B자 안 써. 그냥 숫자 없이 가버릴 거예요. 아셨죠? A자 안 씁니다. 아셨죠? 그냥 숫자만 있을 거예요. 숫자. 뭐 15, 15, 뭐 20, 15 이런 식으로. 자, 그 뜻이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방열기의 설치 위치 나와 있죠. 저게 무슨 얘기냐? 자, 방열기 이건 좀 요게 여러분 방열기라고 칩시다. 방열기야. 이 방열기는 창문 아래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벽에서부터 여기가 떨어질 거리가 있는 거죠. 이 거리 보통 50에서 60mm는 떨어뜨리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방열기는 찬 공기는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찬 공기 왔고 여러분 요 사이도 떨어져야 공기가 들어가서 열이 방출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열기 보면 항상 저만큼 벽에서 딱 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야 방출량이 많아지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벽과 간격이 보통 50에서 60mm 떨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얘기가 지금 페이지 164페이지에 있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